자, 함수하면 계속 요 그림 그리더라. 여기 x, y, 이렇게 되고. 그럼 함수 이름이 뭐 f 이렇게 정해줘. 요 집합을 정의역. 그 다음 요쪽 집합을 공역. 그래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공역으로 대응하는 거. 모든 원소에 한 개도 빠지면 안 돼.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공역으로 대응을 시키는데, 이때 정의역에 있는 이 모든 원소들이 각각 하나의 함수 값을 가져야 돼. 하나의 함수 값. 예를 들어서 이놈이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이렇게 가버리면 함수가 안 돼. 반드시 하나를 가져야 돼. 어디서? 정의역에 있는 모두가. 그래서 1번에는 보면 한 군데로 갔지. 한 군데로 갔네. 한 군데로 갔는데 3이 못 갔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건 함수가 안 되는 거야. 한 개라도 빠지면 안 돼. 요거는 1이 몇 군데 가서 한 군데로, 2도 한 군데로, 3도 한 군데로, 4도 한 군데로. 요거는 함수거든. 한 군데, 모든 원수들이 한 군데로 가야 돼.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4가 몇 군데에 갔어? 4는 두 군데로 하나를 결정 못하지. 그래서 이런 거는 함수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1도 한 군데로, 2도 한 군데, 3도 한 군데, 4도 한 군데. 요거 두 개는 함수가 돼. 이때 요 함수 값들을 다 모아놓은 거, 요거 BC 이렇게 함수 값들을 다 모아놓은 요 집합을 치역이다. 이렇게 치역. 그 다음에 1의 함수 값은 B가 되는 거예요. 3의 함수 값도 B가 되는 거예요. 2의 함수 값도 C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쓰느냐면 요 함수 이름을 G라고 붙여줬네. 그럼 요 G라는 함수는 1을 B로 대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F도 요것도 함수. 요 K라는 함수는 1을 K라는 함수는 1을 C로 대응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치역, 정의역, 공역 다 이제 이해됐지? 그 용어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 정의역이 뭐고, 공역이 뭐고, 치역이 뭐고. 자, 치역은 함수값들의 집합. 자,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시오.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시오. 몇 차씩? 1차씩 1차 함수, 2차씩 2차 함수. 자, 요런 거를 다항 함수라 해요. 다항 함수. 요런 거를 다항 함수라고. 이런 다항 함수는 몇 차든 관계없어. 정의역이 뭐가 되느냐 하면 모든 실수가 돼. 정의역은 모든 실수. 자, 치역은 함수에 따라서 달라져. 치역은. 그럼 치역이 아까 뭐였는데 y 값들의 집합이 치역이야. 그지? 치역하는 거는 y 값들의 집합이야. 자, y 값들의 집합은 내가 이 그래프를 알고 있으면 바로 찾을 수 있어. 그래프를 알고 있으면. 자, 먼저 2x-7 요 그래프 그린다. 2x 이 직선식을 고등학생인데 직선식을 막 빨리 그려버리면 막 맹하게 있는 사람. 직선을 1차 함수 직선 그리는데 이거를 잘 못 그리더라고요.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7이네. 그럼 일단 y절편이 -7인 게 요점 지나겠지. 자, 1차식은 뭐 하면 찾기 쉬우냐면 절편을 이용해 버리면 좋아. 자, y에 0을 집어넣으면 x는 2분의 7이네. 그럼 2분의 7은 여기 있네. 점 두 개를 알았으니까 요렇게 꺼주면 요게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의역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그래프를 아는 거는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의 x좌표가 정의역이다 생각하면 돼. 요 점들의 x좌표가 다 정의역이야. 그럼 이 점들을 x좌표를 쭉 다 대응을 시켜보면 어떻게 돼? 모든 수가 다 되지, 그제? 요 직선이 쭉 계속 있는 거니까 x좌표들은 모든 수야. 그럼 y좌표는 어떻게 될까? y좌표는 요 경우 이야기하는 거다. 치역은 함수에 따라 달라. 이런 y좌표들을 조사해보면 이 y좌표들을 다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 모든 수가 되는 거야, 역시. 그게 치역이 되는 거지.
그게 1번이야, 1번. 자, 2번 또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다항함수는 정역은 무조건 모든 실수야. 요 2차 함수도 우리 쉽게 그릴 수 있잖아. 자,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죠. 요게 1이잖아, 1. 자, 정역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x좌표는 계속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정역은 모든 수가 되는데, 치역은 요 점들의 y좌표들이야, y좌표들. 자, y좌표 중에 요게 y가 제일 작지. 그게 1이야, 1. 그럼 요건 1보다 좀 크겠네. 위에 있으니까. 그럼 요건 그보다 더 크네. 제일 작을 때가 1인데 1보다는 쭉 위로 올라간다, 그지?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치역이 1보다 이상이다, 이렇게. 집합으로 완전히 표현을 하려면 y인데 y는 1보다 큰 실수, 뭐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 그래프. 분수로 돼가 있지. 요런 식을 분수식 또는 유리식, 이렇게 요런 식을 분수식 또는 유리식이라 하고, 이런 유리식은 정의역이 뭐냐면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수, 이렇게 기억합니다. 분수로 된 식은 어디가 정의역이냐면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수,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수. 자, 요거는 나중에 유리함수에서 그래프 따로 배울 거다. 요것도 이제 그래프를 배울 거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그래프를 알게 돼요. 요거를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어요. 요런 식으로. 자, 보니까 봐. 이런 점들의 x값들을 조사해보면 0이 없지, 그지? 요런 점들 중에 x좌표를 조사해보면 다 되는데 x좌표 0인 점은 없잖아. 그래서 0이 아닌, 요 분모가 0이 되는 x가 0이다. 그래서 0을 뺀 모든 수, 이게 정의역이 되고, 자, 치역은 요 점들이 y좌표라 했지. 자, y좌표는 이렇게 하면 계속 y좌표 올라가네. 자, 이렇게 하면 밑으로도 계속 내려간다, 그지? 근데 뭐는 없어, 그림에. y도 0은 없지. 그럼 치역도 역시 0이 아닌 모든 수가 된다.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아는 거는 이제 그래프를 보고 정역, 치역 이런 것들을 다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그래프 쌤 또 하나 그려볼게. 요것도 조금 있으면 그래프 배울 거야. 만약에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었어. 그럼 정의역은 뭐라 하면 될까? 요런 점들이 x좌표랬다. 정의역은 0보다 이상인 모든 수. 요런 점들이 x좌표 잡으면 0, 뭐 1, 2, 3 이렇게 쭉, 양수 쪽으로는 쭉까지. 자, 치역은 어떻게 될까? 치역은 요 y는 0이잖아.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보다 점점 올라가지, y좌표. 치역도 요게 치역이 돼. 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자, 이거는 아직 안 배울 거다. 그냥 쌤이 그래프만 그릴게.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그럼 정의역은 뭐라 하면 돼? 0보다 크다가 되겠지. x좌표들. 요 점들이 x좌표를 생각해, x좌표. 다 y축 오른쪽에 있잖아. 그 정의역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그럼 치역은 어떻게 될까? 치역은 y좌표는. 다 되지, 치역은. 치역은 모든 수가 됩니다. 자, 만약에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요. 안 만난다, 계속 타고 가는 거다, 이렇게. 이게 정근선이야, 그지? 자,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정의역은 뭐가 될까? 정의역은 x는 모든 수지 뭐. 자, 치역은 뭐가 될까? 치역은 0보다 큰 거지. 요 y좌표는 다 x축보다 위에 있잖아, 위에. 그래서 치역은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래프를 내가 알 때는 그 그래프를 보고 정의역, 치역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 이제 함수가 서로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함수는 뭐 하는 게 함수인데?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어떤 규칙으로 공역에 있는 어떤 값들의 대응시키는 거예요. 함수는 대응관계야, 대응관계. 어떻게 대응하시오? 그런 그 규칙을 주는 거예요, 함수는. 근데 이 함수 fx와 이 함수 gx는 다르지, 식이 달라. 그럼 이 함수는 서로 다르다, 이게 아니고, 함수는 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수를 어디에 대응하는가, 그것만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f를 봐, f. f는 요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1은 1로 가고 0은 0으로 가고 1은 1로 가잖아, 절대값은.
그럼 g도 봐, g도 마이너스 1은 1로 가고 0은 역시 0으로 가고 1은 역시 1로 가는 거지. 그럼 0, 1, 마이너스 1, 0, 1이 F를 거쳐도 0, 1, 1, 0, 1로 똑같이 대응이 되고 G도 1, 0, 1 똑같이 대응하는 거야. 자, F든 G든 마이너스 1을 똑같이 대응했지. F든 G든 0을 똑같이 0으로 보내. F든 G든 1은 똑같이 1로 보내. 그럼 식은 다른데도 똑같이 대응을 시키잖아. 이러면 이 두 함수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함수가 같다. 함수가 같다 하면 정의역이 같고 함수 값이 같아야 돼. 지역이 같다면 안 돼. 함수 값이 같을 때 요 두 함수를 우리는 같은 함수다. 함수 정의역이 같아야 돼. 이 말이 없으면 안 돼. 봐라. F는 1, 2, 3을 대응하는 함수고 G는 5, 6, 7을 대응하는 함수면 같을 수가 없지. 그지? 그래서 반드시 정의역이 같아야 돼. 정의역이 같고 함수 값이 같을 때 그 두 함수를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이렇게. 이해됐지? 그래서 지금 128에서 요 두 함수는 식은 다르지만 같은 함수다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129. 정의역이 다음과 같은 함수의 그래프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셔야 돼. 정의역이. 자, 정의역이, 자, 아무 말이 없으면 요건 정의역이 뭔데? 실수야, 실수. 근데 정의역을 이렇게 이제 제한시켜 주는 거야. 네 개의 값만 생각하셔야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자, 요 함수를 fx를 할게.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가? 마이너스 1은.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되네. 3으로 가네, 그지? 마이너스 1을 3으로 대응했다는 뜻이야. 요 말 뜻이. 자,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마이너스 1,3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좌표로 이렇게 표현.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이 3. 이 3은 y 값이야. x는 요 안에 있는 요게 x 값이야. 자, 그거를 요렇게도 표현해. 그러면 4개의 점이 나타나겠지. 0,1이 될 거고, 1,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2,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자, 그거를 좌표 평면에 이제 찍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1,3, 0,1,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럼 요 4개의 점이 요 함수를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정의역이 요럴 때. 요 4개의 점이 그래프예요. 이제는 정의역을 실수에 생각해 버렸다. 그죠? 그럼 실수는 0, 1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0, 뭐 0.1도 있고 루트 2도 있고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집어넣으면 그런 점들이 이렇게 나타나겠지. 근데 완전히 모든 수를 집어넣으면 그거는 이렇게 연결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 직선이 바로 요 직선식이 되는 거예요. 요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래프는 실수 전체니까 이 직선. 요 그래프는 정의역이 4개니까 요 4개의 점. 그게 그래프다. 자, 이제 어떤 그래프가 함수의 그래프가 되나 안 되나를 찾는 거예요. 자, 함수의 그래프는 x 값이 하나가 결정이 될 때 y 값도 하나만 결정이 돼야 돼. 이거는 이제 직선이니까 우리 직선은 1차 함수인 거 알잖아, 그제? 그게 요런 뜻이야. x를 요걸 딱 정했어. 그럼 대응되는 y 값이 한 개가 딱 생겨. 그럼 그렇지 않은 게 없단 말이야. x를 대응해서 대응된 y 값이 이렇게 하나만 딱 결정돼. 어떤 x를 잡더라도 대응된 y 값이 하나만 이렇게 딱 결정. 그럼 요거는 함수가 됩니다. 이것도 봐. 어떤 x를 잡더라도 대응되는 y 값이 요 한 개. 어떤 수를 잡아도 마찬가지. 대응된 y 값이 이렇게 한 개가 나온다. 어디를 잡아도 마찬가지겠지. 대응된 y 값이 한 개가 딱 됩니다. 이 1번, 3번은 함수야.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봐. 요 x를 결정했을 때 y 값은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겨버리지. 요 x에 대해서 y 값이 요놈 y 값도 있고 요놈 y 두 개가 있는 거예요. x 값은 한 개인데 대응되기를 이렇게 두 군데에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런 건 함수가 아니래.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쉽게 찾느냐 하면 x 값이 하나일 때 대응된 y 값도 한 개가 돼. 그러면 y축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꺼봐. 한 개밖에 안 만나지. 어디를 끝더라도 한 군데밖에 안 만나, 그지?
그 말은 x가 요거면 요 만나는 요거의 y 값이 한 개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y축하고 평행하게 그어봐. 어디를 끄더라도 만나는 점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꺾게 되면 이 y 값이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잖아. 그래서 y축과 평행한 직선을 끌 때 y 값이 한 개가 생기기 위해서는 만나는 점이 한 점에서만 만나. 그러면 함수가 된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함수지만 요거는 함수가 아니다. 구분하겠지? x 값에 대응되는 y 값이 한 개만 나온다. 이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1대1 대응이다는 말이 나왔다, 이제. 1대1 대응, 1대1 대응. 자, 이 1대1 대응, 1대1 함수 구분해야 돼. 1대1 대응, 1대1 함수. 자, 그거 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함수 종류 정리하고 간다. 먼저, 상수 함수라는 게 상수 함수. 자, 상수가 뭔데? 일정한 값을 상수라 해요. 그래서 상수 함수는 어떤 거를 상수 함수를 하냐면 여기서 여기로 대응을 하는데 1, 2, 3, 4 이런 것들을 뭐 1, 2, 3, 4로 이렇게 대응하는데 1도 2로 대응되고 2도 2로 가고 3도 2로 가고 4도 2로 이런 식으로 함수 값이 한 개만 있는 거예요. 그 상수 함수 하면 함수 값이 한 개만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상수 함수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x가 어떤 값이 되더라도 대응시키고 나면 y는 항상 2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상수 함수다. 상수 함수.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함수가 있냐면 항등 함수다는 게 있어요. 항등 함수라는 게 있어요. 이 용어들 헷갈리면 안 돼. 항등 함수 하면 자신과 똑같은 곳으로 자신을 자신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 2, 3, 4를 1, 2, 3, 4, 5가 있으면 자, 1, 2, 3, 4를 1은 무조건 1로 가는 거야. 자기 자신과 똑같은 대로. 2는 2로 가는 거예요. 3은 3으로. 4는 4로.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과 똑같은 값으로 대응시켜주는 이런 함수를 항등함수하고, 자, 항등함수는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y = x 뭐 이런 게 1일 때는 1, 2일 때는 2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를 항등함수. 상수함수, 상수는 일정한 값이지 그래서 함수값이 이렇게 일정한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을 자신으로 똑같은 값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대1 함수라는 게 있어요.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자, 요 표현도 알아둬야 돼.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fx1과 fx2도 서로 다르더라. 요거를 우리는 1대1 함수다. 자, 요게 다르면 요거의 대우도 성립하겠지.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도 같다. 요렇게 해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하면 이 말이야. x 값이 다르면 대응된 y 값도 서로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x 값이 서로 다르면 대응된 y 값도 서로 다르더라. 그게 1대1 함수예요. 그럼 1대1 함수 그래프 그려볼까? 요런 게 1대1 함수예요. 자, 1이 갔는데 2는 1이 갔는데 가면 안 돼. 1이 안 갔는데 가야 돼. 3도 1, 2가 갔는데 가면 안 돼. 4도 1, 2, 3이 갔는 데는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됐지? 여기 1, 2, 3이 있고 여기 A, B, C, D가 있으면 1은 B로 그럼 2가 갈 때는 B를 가면 안 돼. 1이 같은 데는 가면 안 돼. 그럼 2는 A로 그럼 3은 이제 1, 2가 가는 데는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요런 거를 1대1 함수. X가 다르면 Y도 다 다르잖아. X가 서로 다르면 Y도 서로 다른 거야. 이게 1대1 함수다. 이제 1대1 대응. 1대1 대응. 1대1이라는 뜻은 똑같아. 1대1이라는 거는 1대1 함수이고 1대1 함수이고 자, 뭐가 더 만족돼야 되느냐 하면 치역과 공역이 같다. 1대1 함수인데 치역하고 공역이 같은 이런 함수를 특히 1대1 대응이 돼. 1대1 대응. 자, 이거는 1대1 대응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치역은 ABD인데 공역은 ABCD잖아. 이게 다르단 말이야. 여기 뭐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C가 이렇게 없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치역도 ABD고 공역도 ABD가 됩니다. 그러면서 1대1 함수다. 1대1 함수가 일단 돼 있어야 되는데 치역과 공역이 같다. 그게 1대1 대응을 나타냅니다. 구분됐지 이제. 자, 다시 상수 함수 하면 말 그대로 상수야. 뭐가? 함수값이. 그래서 함수값이 한 가지만 딱 나와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함수 같으면 예를 들어서 y는 2 뭐 이런 함수. 이런 게 상수 함수. 항등 함수는 자신을 자신으로 대응시키는 거. 자, 1은 무조건 1로 가는 거예요. 3은 3으로. 예를 들면 이제 y = x 이런 거. 그 다음 1대1 함수는 x가 다르면 y도 다르다. 이게 1대1 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1대1 함수 중에 치역과 공역이 같게 될 때 그거를 우리는 1대1 대응이다. 구분됐지 이제. 그 함수 뭐라고 할 때 그 함수를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러면 다음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인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해서 다음 함수 중에 1대1 대응인 것을 일단 1대1이 돼야 돼. 1대1 함수가 돼 있어야 돼. 그지? 자, 이것도 그래프를 알면 되게 쉬워. 그래프를 알면. 자, 2번 그래프 같은 경우 봐. 2번 같은 그래프는 그래프가 지금 요렇게 생겼잖아. 요게 마이너스 1고. 자, 2번은 봐. y를 하나를 딱 결정해서 y를. 그랬더니 x는 몇 개 나와? 2개 나왔지. 이렇게 x1, x2. 자, x1과 x2는 서로 다르지. 다른데 y 값은 똑같잖아. fx1과 fx는 똑같아. 이해되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1대1 함수가 안 돼? x축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껐을 적에 같은 y 값이 나와버리면 1대1이 절대 아니지. 그럼 직선 같은 건 어떨까? 이거는 1차식 같은 거는 직선이잖아. 이렇게 생긴 직선이잖아. 자, 직선 같은 경우로 봐. y 값이 같은 게 생길 수가 절대 없지. 이거는. y 값이 절대 같은 게 생길 수 없어. 그럼 이거 직선하고 요 포물선하고 뭐가 차이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면 직선은 계속 오른쪽에 증감하고 있지. 계속 커지고만 있어. 직선은. 근데 이 포물선은 봐. 작아지다가 증가하는 거잖아. 감소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일이 벌어져.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섞여 있으면 무조건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아는 거는 바로 보면 돼. 이거는 당연히 1대1. 계속 올라가면 하니까. 이거는 1대1이 아니지. 내려갔다가 올라가니까 같은 y 값이 생겼다. 그 다음에 절대값 x. 자, 절대값 x도 요 정도 함수는 그래프를 외우고 있어야 돼. 요렇게 바로 탁 그려져야 돼. 자, 절대값 x도 뭐가 생겨? y 값이 같은 게 생겨서 1대1이 될 수 있는. 일단 1대1이 아니라며. 1대1이. 자, 요거는 요 그래프는 자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의 그래프가 서로 다르지. 그럼 0보다 클 때 오른쪽만 보는 거야. 0보다 클 때는 x제곱이니까 요렇게 생겼겠네. 0보다 클 때는.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을 0보다 작은 부분에만 그린 거야. 이렇게 되는 부분 중에 0보다 작은 요거만 그린 거야. 자, 이 그래프도 어떻게 생겼어?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가면 그는. 그래서 이것도 1대1이 되는 거야. 함수가 우리 교과서에는 너무 약하게 돼가지고 뒤에 문제 안 풀면 아무도 몰라. 합성함수. 우리가 보통은 함수를 뭐 f라든가 뭐 g라든가 이렇게 써요. 함수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f라는데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노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g라는 함수에 3을 집어넣으면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함수가 꼭 f라든가 g라든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긴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 읽으면 그냥 gf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 그럼 이건 함수가 두 개가 짬뽕이 되어 있지, 그지? 이런 형태의 함수를 우리는
합성함수다라고 부를 거야. 이런 형태의 함수를 합성함수다라고 부르고, 자, 이 f라는 함수, g라는 함수, gf라는 함수, fg라는 함수, 뭐 ff라는 함수, 이런 게 다 하나는 함수야, 함수. 자, 이런 경우는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하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요 함수도 2를 대응하면 어디로 가노 하면 요렇게 한 다음에 2를 요렇게 적어줘. 자, 그런 식으로 앞으로 표현할 거야. 자, 요렇게 하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면 2를 먼저 요 가까운 요 함수에 대응하는 거야. 2를 가까이 있는 먼저 붙어 있는 요 함수에 집어넣는 거야. 그럼 2를 f에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이지. 요게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요건 다시 마이너스 1을 g에 집어넣으라 이 말이야. 요 값을 다시 또 g에 또 대응시키는 거야. 마이너스 1에 대응해주면 g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5네.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5다. 자, 그 다음에 요 말은 뭡니까? f에 g에 0함. 요 말은 0을 먼저 g에 대응시키는 거야. g에. 그럼 0을 이렇게 대응했더니 마이너스 8이지. 요 말은 다시 마이너스 8을 f에 또 대응하라. 가까운 쪽에 있는 거를 먼저 대응해야 돼. 그 마이너스 8을 f, 여기 마이너스 8이 가면 마이너스 11 이렇게. 이제 f4를 하라 했다. 그지? 그럼 4를 먼저 f에 대응해. 4가 f에 들어가면 4 빼기 3이니까 1이지. 그 1을 한 번 더 f에 또 집어넣는 거야. ff 해버려. 그럼 1을 집어넣었더니 요거는 마이너스. 자, g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두 개만 쓸 수 있나? 아니, 계속 써도 돼. f, g, f의 1. 이거는 뭐가 돼? 1을 지웠습니다. 그럼 이것도 뭘 먼저 해야 돼? f에 먼저 대응하는 거야. 자, f에 대응하면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지. 그럼 요거는 fg에다가 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라 이 말입니다. 그럼 또 마이너스 1을 또 g 집어넣어야 되지. 마이너스 2가 여기 들어가면 4, 3, 12 빼기 8, 그럼 4가 되네. 그 4를 마지막으로 f에 또 집어넣어야 돼. 그럼 4를 집어넣었더니 값이 1이 되네. 이해됐지, 이제? 그런 형태의 함수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합성 여러 번 대응하는 거예요. 합성함수는. 합성함수가 지금 이렇게 계산은 어려운 거 없는데 사실은 조금 어렵다. 자, f라는 관계식은 이렇게 돼. 아, 요 수에다가 2를 빼면 되네 이 말이지. f는. 자, g는 이렇게 돼 있어. 아, 요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서 3을 더하라 이 말이야. 만약에 g2다 했다. 그럼 요 2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한 다음에 3을 더하시오. 요게 요 말 뜻이고. 그러면 gf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x에 관한 식으로 쓰는 거예요. gf를 x에 관한 식으로 써라. 그게 지금 이 합성 함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gf 여기에 x를 집어넣은 식이 뭐가 되노 이 말이야. 요 f라는 데다가 x를 집어넣은 식이 이렇게 되잖아. 그지? 요 gf라는 데다가 x를 집어넣은 식을 구하는 거지. 그러면 x를 어디에 먼저 집어넣어야 돼? 앞에 있는 x에 먼저 집어넣는 거야. x에 집어넣으면 그게 x 빼기 2가 되네. 자, 그거를 마지막으로 또 g에 또 집어넣는 거야. 그럼 g는 어떻게 하는데? 들어온 x를 마이너스 4를 곱해서 3을 더해주면 되지. g는 그런 뜻이에요. 요 x에다가 4를 곱해서 3을 더한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은 x 빼기 2를 대응하니까 요 자리에는 x가 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와야 돼. 그지? x 빼기. 자, 그랬더니 마이너스 4x 플러스 11이 되네. 자, 그래서 한번 쓸게. gfx를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4x 더하기 11이 됐어. 요 gf라는 데다가 1을 넣으면 뭐가 되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이 식을 모를 때는 1을 먼저 f에 들어가야 돼. 자, f에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이네. 그럼 g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을 다시 g에 넣어야 돼. 자, 그랬더니 이렇게 보였잖아. 그런데 gf라는 이 함수를 구해놓으면 1을 대응하면 어디로 하면 요 1을 집어넣으니까 7이 된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 함수를, 합성함수를 구하라는 게 이런 x로 된 식으로 표현하시오 이 말이야. 그게 gf. 그럼 이제 fg는 어떻게 하면 돼? fg는 반대로 하면 되지. x를 집어넣어주면 뭐가 되노? 이 식을 구하라는 건데 이건 f에다가 gx가 되겠지. gx. 항상 요거를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럼 gx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네.
그거를 F에 넣어야 돼, F. 자, F는 어떻게 했다고? X를 넣으면 그 수에다가 2만 빼주면 돼. 자, 요 수를 넣기 때문에 요 수에다가 2만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된다. 식구하는 거 됐지? 어? 여기다가 X를 넣으면 뭐고 이거 찾으라는 거야. 그럼 먼저 요거부터 해야 되겠지? 자, fx는 2x 더하기 1이 돼. 자, 그거를 g에 내라는 거지. 자, g는 어떻게 하는데? x가 들어가면 그거를 제곱해서 5를 대했지. 자, 지금은 2x 플러스 1이 들어왔으니까 요거를 제곱을 해서 5를 더 더해주면 돼. 이렇게. 자, 그럼 정리하면 4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6이다. 이렇게. 자, 또 4번 합니다. 4번. 자, 여기다가 x를 넣는 식을 구하라 했네. 그럼 먼저 gx를 g에 집어넣을 거예요. gx를. 자, gx는 x제곱 더하기 5잖아. 자, 그거를 또 g에 넣어야 되지. g는 어떻게 한다고? x를 더하면 그거를 제곱을 해서 5를 더해주면 돼. 자, 지금은 요거를 집어넣으니까 x제곱 더하기 5, 요거를 제곱을 해서 5를 더 더해주면 된다. 자, 그랬더니 x의 4제곱 10x의 제곱 더하기 30이다. 됐지? 그 다음 135. 자, 135는 그냥 식만 이해하자. FGH인데 FG랑 GF를 어느 쪽을 먼저 하더라도 관계없는 거예요. 자, 요런 게 무슨 법칙? 결합법칙. 결합법칙. 자,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이 성립해. 어디를 먼저 해도 관계없어. 합성함수는. 하지만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요렇게 했는 식하고 요렇게 했는 식은 다르단 말이에요. 하지만 요렇게 했는 거랑 요렇게 했는 거는 같다는 거예요.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하더라. 그런 성질로 그냥 알아도. 자, fx가 이렇게 될 때, 자, 2번 합성, 3번 합성, 4번 합성, 5번 합성, 이렇게 가면 이 식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 규칙을 한번 찾아봐봐. 자, 한 번 합성했을 때는 여기 1 빼기 x야. 그래? 그럼 f는 어떻게 하는데? 1에서 대응된 그 값을 빼면 되는 거야. 1에서. 그럼 한 번 더 할게. 한 번 더 하는 거는 뭐고? 한 번 한 요 값을 f에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게 2번 했는 거잖아. 그제? 한 번 대응하면 이렇게 되잖아. 한 번 f. 그럼 ff는 뭔데? 요거를 또다시 요 x자리 집어넣는 거잖아. 그게 요거를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럼 ff라면 1 빼기 x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를 집어넣는 거잖아. 1 빼기 x를. 그랬더니 1 마이너스 1 플러스 x에서 그냥 x가 돼. 2번 대응하니까 x더라. 그럼 이걸 한 번 또 집어넣을 거야. 또 f 하는 거야. 그럼 f는 2번 대응한 거를 f에 한 번 더 집어넣어주면 되잖아. 그럼 x가 들어가면 요건 1 빼기 x가 되지. x가 들어가면 1 빼기 x가 돼. 이제 3번 합성했다. 이제 4번을 합성하게 되면 1 빼기 x인데 요 자리에 또 마찬가지 요거를 3번 대응한 거를 집어넣으면 그게 4번 대응한 거잖아. 여기 또 1 빼기 x가 돼. 자, 그랬더니 또 x가 돼. 이제 반복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한 번 하면 요렇게, 2번 하면 요렇게, 3번 대응하면 요렇게, 4번 대응하면 요렇게. 홀수 번째는 요렇게, 짝수 번째는 요렇게 된다는 거야.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 자, 역함수는 뭘 역함수는 뭐 역이니까 뭐 거꾸로 이 말이네. 그지? 역함수 했으니까 함수인데 거꾸로라는 뜻이에요. 거꾸로. 여기에 1, 2, 3이 있어. 여기에 A, B, C가 있어. 자, 요렇게 대응하는데 1은 A로, 2는 B로, 3은 C로 왔어. 그러면 요 함수를 F라고 할게. 1은 A로 대응이 됐지. 자, 그걸 어떻게 표현해? F1은 A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1이 A로 대응되더라는 거를 F1은 A다.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야. 1은 A로 대응이 됐지. 그러면 A는 어디서 왔노 하면 1에서 온 거지.
자,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F 인버스. 자, 거꾸로 대응합니다. 거꾸로. F 인버스. 거꾸로 A를 대응하면 A는 어디로 가노? 이 말이야. 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 방향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거를 F 인버스라고 해요. 이쪽 방향으로의 대응. 그럼 A는 어디로 가? 1로 가겠지, 그제?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표현은 같은 표현이에요. 자, F는 1을 A로 대응한다. 이 말이나 F에서 거꾸로 대응할 때 A는 1로 간다. 이 말은 같은 말이겠지. 이거 두 개는 똑같은 거를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쓸 필요 있다 없다? 이거는 고치는 거야. 거꾸로 대응할 때 A는 1로 가더라. 이 말은 똑바로 대응하면 1은 A로 간다. 이 말이지. 그래서 앞으로 이 말이 나오면 절대 보고 있으면 안 돼. 빨리 이렇게 역함수가 아닌 꼴로 식을 고쳐줘야 돼. 자, F2는 B야. F2는 B야. 요 말은 F 인버스 B는 얼마라고? 2라고. 요렇게 돼요. 그럼 이때 F도 함수지. 어떤 함수의 함수. 그럼 요렇게 해서 요런 것도 하나의 함수야. 이런 것도 하나의 함수라 했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요런 것도 하나 함수의 표현하는 방법이야. 근데 요렇게 인버스라고 돼 있을 때는 대응을 거꾸로 시킨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만약에 D가 하나 더 있다. D가. 자, 이렇게 하면 역함수를 못 정해. 1은 A로 가는데, 그럼 A는 1로 가네. 이렇게 쓰면 되잖아. B는 2로 가네. 쓰면 돼. C는 3으로 간다. 쓰면 되는데, D는 대응이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역함수는 아무 때나 역함수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이 있어. 역함수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1대1 함수도 아니고 대응이 돼 있어요. 1대1 대응.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1대1 함수만 되면 예를 들어 이렇게 남아버리면 돌아올 때는 함수를 못 만드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제? 그래서 그 갈 때도 그 값을 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값들이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x에서 y로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대응관계를 완성하고 구하시오. 이렇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쪽에 개수가 4개면 이쪽에도 4개가 돼야 돼. 그 4개가 1대1로 돼 있어야 돼. 4개씩 1대1로. 그럼 여기 비어있는 게 3이고 여기 비어있는 게 1이니까 3은 1하고 이렇게 연결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같은 게 대응된 게 하나도 없잖아. 그제? 그럼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고. 자, F3은 1이지. 요거는 1이야, 1. F3. 자, F 인버스 3이라는 말은 이 3이 거꾸로 가면 어디로 가노?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가면 2로 가는 거예요. F 인버스 2는 거꾸로 대응할 때 2는 어디로 가노? 했으니까 2는 4로 가고 있지. 요 값이 4가 되는 거야, 4. 그럼 요 값은 3이겠네, 그지? 3 더하기 4에 7이 되니까. 그럼 F 인버스 A가 3이 되면 돼. 자, 이런 표현은 이렇게 보지 마라 있지. 어떻게 보라 있어? F3이 A다 이 말이야. 아, A는 바로 F3이야. 자, F3은 어디로 가는데? 1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 A 값이 1이 된다. 자,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런 거 빼고는 문제풀이 요령. 역함수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푼다 이 말이야. 역함수는 구하면 안 돼.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럴 때는 구하라 했으니까 구하는 거고, 그 이외에 나머지 문제 풀 때는 역함수는 절대 함수를 직접 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뜻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뜻만. 오른쪽 그림과 같은 함수 fx에서 y로의 대응에서 f 인버스 5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지금은 대응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은 쉬워. 5는 어디서 왔노 하면 요건 4에서 온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 같아? F4는 5다 이 말과 같은 말이야. 요렇게 쓰는 거나 요렇게 쓰는 건 같은 말이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F랑 F 인버스를 합성해서 또는 F 인버스랑 F를 합성해서.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 같다가
다시 돌아와 버리잖아. 그지? 얘들아, 갔다가 돌아오니까 이 결과는 자기 자신이 그대로 대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항등함수야. 항등함수. 그래서 앞으로 항등함수는 I를 쓸게. 되게 중요해. 어떤 함수 두 개가 합성을 했는데 항등함수가 돼 있어. 그 말은 이 두 개는 서로 간의 역함수 관계다라는 거야. 자, 그거를 다른 형태로 표현해 볼게. GF를 했더니 이게 항등함수가 됐어. 자, 이 말 뜻은 G는 F 인버스다 이런 뜻이. 서로 간에 요거 서로 간의 역함수라는 거야. F는 G 인버스를 해도 되고 F는 G 인버스 같은 말이야. 서로 간의 역함수 관계다. 그래서 138의 2번은 3번은 대응을 막 시키면 안 돼. 시키면 안 되고 항등함수니까 3이 된 거예요. 항등함수니까 4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대응하고 또 대응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는 합성을 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직접 대응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제 역함수 구하기. 역함수를 구하시오. 구하라는 거는 구하라 했으니까 그냥 구해줘야 돼. 그 나머지는 역함수 구하면 안 된다고 했다. 자, 역함수라는 거는 자, 요것 같게 이 역함수는 예를 들어서 1, 2, 3을 자, 1이면 마이너스 15로 2가 되면 마이너스 18로 3이 되면 마이너스 21로 이렇게 대응하냐. 이게 F야.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2 이런 겁니다. 함수 fx는. 그럼 f 인버스 x는 이거는 뭐 찾냐면 1이 마이너스 15로 가고 2가 마이너스 18로 보내고 3은 마이너스 21로 보내는 식이 요 식이잖아. 그럼 f 인버스는 아까 뭐라 했어? 마이너스 15를 집어넣으면 1이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18을 넣으면 2가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21을 넣으면 3이 나오는 식을 구하라는 거야. 지금 봐. 역함수는 xy가 다 바뀌어 있잖아. 그제? 이게 x 역할을 하고 이게 y 역할을 하잖아. 이게 x 역할을 하고 이게 y 역할을 하고. 그래서 역함수는 어떻게 찾느냐면 y는 이거 하면 xy를 다 바꿔버려. x는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2 이렇게 합니다. x는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2 해서 요 식을 y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y 정리하자. 3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그럼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제 봐. 마이너스 15는 1로 가야 되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15를 넣어봐. 자, 계산하면 그게 1 이렇게 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x, y를 바꾼 다음에 y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그 정리된 식이 역함수랍니다. 그럼 역함수 구하는 건 어려운 거 없지? 자, 이제 역함수를 우리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 x하고 y를 바꿔버렸잖아.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했냐면 x하고 y를 바꿔버렸어. 우리 도형 이동해서 x하고 y하고 바꾸는 게 뭐였는데? y 꼴 x의 대칭이잖아. 그제? 이되나? x하고 y를 바꾸는 게 우리 도형 이동해서 y 꼴 x의 대칭을 할 때 그렇겠죠. 자, 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요 함수랑 요 두 개의 함수는 서로 y 꼴 x의 대칭이다는 사실. 이거를 되게 중요해. 함수와 그 함수의 역함수는 y 꼴 x에 대하여 대칭이다는 사실. 함수와 그 역함수는 y 꼴 x에 대한 대칭이 되더라. 됐지? 자,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자, 먼저 하나만 할게요. 자, 요 함수 그래프 그릴게. 함수 그래프.
자, 아까 함수는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점을 지나야 돼. y절편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절편은 y에 0 집어넣으면 3분의 1이지. 그럼 3분이니까 요점을 지나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치? 이제 역함수 그래프 그린다. 역함수 그래프는 역함수 식을 구하지 말고 xy가 바뀌는 거라 했잖아. 그럼 0, 마이너스 1이던 것은 어떻게 바뀌어? 마이너스 1, 0 이렇게 바뀌겠지. 요점은 요리로 옮겨가는 y 꼴 x의 대칭의 식. 그 다음에 3분의 1, 0은 0, 3분의 1 요점을 지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두 점을 요렇게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자, 요게 두 개는 그럼 무슨 그래프냐면 여기에 y 꼴 x가 있잖아. 이렇게 y 꼴 x가 있어. 지금 그림이 좀 안 맞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칭을 했다. 빨간 거를 초록색에 대칭을 해서 만들어진 식이 파란색 식이라. 그거를 옮길 때 어떻게 옮기느냐면 역함수 그래프를 옮길 때 x좌표, y좌표 아는 것들을 바꾸어서 고점을 지나도록 그려줍니다. 됐지? y 꼴 x의 대칭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y 꼴 x에 대한 대칭이 되더라. 원함수와 역함수의 관계는 그런 거. 자, 헤드폰을 판매를 하는데 이 두 매장에서는 어떻게 판매하냐면 먼저 4,000원을 인하를 해서 내려서 그 다음에 10%를 추가하는 거예요. 10%를 추가 할인해 주는 거예요. 자, B 매장은 10%를 할인을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4,000원을 추가를 할인해 줘. 그럼 같겠나 다르겠나? 다르겠지. B를 적용할 때 금액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제? 자, 그러면 A 매장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A 매장. 자, A 매장은 먼저 4,000원을 인하를 했지. 그럼 6만원이니까 56,000원이 되네. 56,000원. 다시 56,000원에 10%를 또 할인했기 때문에 5,600원을 빼주면 되겠죠. 여기서. 그럼 54,000원이가 54,000원. A 매장에서 구입해라. 자, B 매장 구입할 거야. B 매장은 먼저 10%를 할인해줘. 그럼 10%를 할인했기 때문에 6만원 중에 6,000원이 할인됐기 때문에 5,400원이 되겠네. 5,400. 54,000원입니다. 먼저 6,000원이 할인될 테니까, 그제? 자, 그 다음에 다시 4,000원을 더 마이너스 하라 했지. 그럼 마이너스 4,000원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5만원이 돼요. 5만. 그럼 B 매장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게, 더 사게 살 수 있는 게 유리합니다. 자, 이거는 별 내용이 아니고 2번을 봐야 돼. 합성함수 때문에 문제가 나와 있는 거다. 이거는 헤드폰의 정가가 X원일 때, 그럼 자, A 매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X원일 때는 먼저 4,000원을 할인했지. 그럼 X 마이너스 4,000 이렇게 돼. X 마이너스 4,000. 자, 그 다음에 10%를 다시 할인해 줄 거야. 그럼 요거에 10%를 할인했기 때문에 곱하기 얼마? 0.9라고 하면 되겠네. 0.1만큼은 할인해 줬으니까. 그래? 됐나? 요거 이해되나요? 곱하기 0.9. 자, B 매장. 먼저 10%를 할인했지. 그럼 0.9x가 되겠네. 10%를 할인해. 자, 거기다가 다시 4,000원을 더 할인했기 때문에 여기서 4,000원 되는 거야. 이제 fx를 이렇게 쓰고, fx는 먼저 4,000원 빼는, 그 다음 gx는 10% 할인하는 거예요. fx는 4,000원을 뺀다는 뜻이고 gx는 10%를 할인한다는 거지. 그럼 A 매장은 어떻게 해서? 먼저 4,000원을 할인했지. 할인을 하고 10% 할인하는 거예요. 먼저 4,000원을 빼주고 다시 10% 할인했기 때문에 요 A 매장은 바로 gf라는 요 함수하고 같은 거예요. 먼저 f를 하고 4,000원을 빼고 그 뺏는 결과에 또 10%를 또 할인해 줘요. 그럼 B 매장은 반대로 하는 거죠. FGX 요게 B 매장의 결과가 되죠.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합성함수 뜻이라는 거예요. 합성함수. 자, 벌써 중단은 마무리다.
뭐 이런 함수가 다 있는. 자, 두 집합 x, y에서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고르시겠다. 자, 함수는 아까 어떻게 알았냐? 정의역에 속한 모든 수가 다 대응이 돼야 돼. 정의역에 속한 모든 수가 하나의 값에 대응만 됩니다. 자, 그럼 1번은 마이너스 1은 1로 가네. 1로 갈 수 있죠. 1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0도 0으로 가네. 0도 갈 수 있네. 있으니까 갈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1도 1로 가니까 1번은 함수가 돼. 정의역에 속한 마이너스 1, 0, 1을 세 개 다 한 개씩의 값으로 대응할 수가 있어. 이거 같은데요. 그 같은 거 저끼리 보면 안 돼. 마이너스 1이 한 군데 같고 0도 한 군데에 1도 한 군데에 대응이 됩니다. 자, 니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가 되네. 2도 있으니까 가면 되지.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1이 되고 1을 집어넣으면 2로 가네. 자, 요것도 함수가 되죠. 자, y =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로, 0은 0으로, 1은 1로. 마이너스 1, 0, 1이 여기 다 없다, 그지? 마이너스 1은 없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함수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로 가는 게 있어야 가죠.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얼. 먼저 마이너스 1은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벌써 3 해서 갈 데가 있네. 3은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0은 1로 가네. 1도 갈 수 있네. 그 다음에 1은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1로 가네. 그럼 이것도 다 갈 수 있네, 그지? 그러니까 요거 세 개는 함수고, 이것이 함수가 될 수 있다. 143. 다음 보기 함수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겠다. 먼저 상수함수부터 고르봐. 상수함수는 몇 번? 디귿. 상수. 치역이 한 개만 나옵니다. 자,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되는 거는 기억밖에 없는 거지. 나머지는 값이 다 바뀌어버리지. 항등함수는. 그 다음 1대1 대응은 기억 1대1 대응이네. y = x. 니은도 1대1 대응이네. 직선은 다 1대1 대응이래. 직선은. 그 다음에 포물선은 아니지. 포물선은 꼭지점이 이렇게 있는 이런 식이잖아. 요게 1,3이다. 그럼 이거는 봐. 1대1 자체가 안 되지. 그래서 1대1 대응에 해당하는 거는 기억, 니은. 자, 두 함수에 대해서 합성함수를 구하라는 말은 요 함수에다가 x를 집어넣는 식을 찾아라 이 말이야. 요 함수에다가 x를 집어넣는 식을 찾아라. 그게 합성함수를 구하라 이 말이야. 그럼 f를 g에 넣어야 되지. 마지막에 g에다가 f를 넣어야 돼. fx를. 근데 fx가 3x 더하기 2잖아. 그럼 g는 어떻게 하는데? g는 들어온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다시 6을 빼는 거예요. 그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또 빼기 6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들어온 요 값은 3x 더하기 2가 들어갑니다. 자, 그랬더니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8이다. 요게 gfx. 자, 여기다가 x를 집어넣으면 요거는 다시 f에다가 gx 하는 거죠. 자, g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야. 그럼 f는 어떻게 하는데? 3을 곱해서 2를 더해주면 돼요. 그지? 그래서 요거는 3을 곱해서 2를 더하는데 대응하기를 마이너스 x 요 놈이 대응이 됩니다. 자, 그랬더니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6, 18이니까 16 이렇게. 자, 요게 gf고 요게 fg야. 자, 교환법칙은 아까 성립 안 한다 했지, 그지? 그래서 합성함수는 요렇게 생긴 거하고 요렇게 생긴 거 서로 다르다. 하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했지, 결합법칙은. f 인버스 5를 구하시오 했다. 자, 요거 잘 이해해야 돼. f 인버스 5는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x에 5를 집어넣으라 이 말이에요. 그지?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x에 5를 집어넣으라 이 말인데 역함수를 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f 인버스. 자, 요거를 구하라면 역함수를 구해서 5를 넣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지. 요거를 k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답은 k가 답이지.
요렇게만 표현을 하면 이제 이 말은 무슨 말 같아? fk가 5다 이 말이네. 그지? 자, 여기서 이제 k 찾는 거예요. fk가 뭔데? 여기다 k 넣는 거. 4k-3 요게 fk잖아. 그게 5라고 했다. 그랬더니 k는 2가 되는 거예요. 그 2가 바로 f 인버스 5의 값이에요. 알겠지? 역함수의 값을 찾아라 하면 그 값을 k라 두고 요렇게 식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자, 고쳐버리고 나면 이제 역함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그지? 자, 여기서 k를 찾을 수 있어요. 146. 자, 또 합성함수에 이런 성질이 있어. fg 요놈 전체의 인버스야. fg 전체의 인버스. 자, 그럼 요거는 g 인버스와 f 인버스. 자, 각각의 인버스는 취해지는데 합성된 순서가 바뀌었다. 자, 왜 그런가 보자. FGH 이제 세 개야, 세 개. 이것도 마찬가지야. H 인버스, G 인버스, F 인버스. 순서가 바뀐. 배일되는 순서가 다 반대로 돼, 반대로. 자, 뭐 때문에 그런가 본다. FG 요거 하고 FG 요놈의 인버스를 합성하면 뭐가 돼?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라 했잖아. 항등함수.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를 합성 안 하면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자,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합성할 때는 방향이 중요해. 방향이. 자, 좌변에서 왼쪽 편에 f를 합성해 주면 우변에도 똑같이 왼쪽 편에 f를 합성하는 거야. 자, 합성함수는 결합법칙 성립한다 했지. 그 말은 요 갈로를 여기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관계없는 거다. 그지? 그래서 요 부분이 뭐가 돼? 아, f가 아니고 f 인버스를 다시. 그럼 요 부분이 뭐가 돼? 항등함수가 돼버리죠. 자, 그러면 식이 요렇게 이제 바뀌어. g fg의 인버스는 f 인버스다. 이건 항등함수지. 항등함수는 뭐하고 합성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x에 뭘 넣든지 간에 그 들어간 놈이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다시 왼쪽 편에다가 g 인버스를 합성하는 거야. 왼쪽 편에다가 g 인버스를 합성하는 거야. 왼쪽 편에 그런 말 왜 쓰는지 알겠지? 왼쪽 오른쪽 다른 거라 했잖아. 합성함수는. 그러면 요 부분이 또 항등함수가 돼버려. 그래서 fg 요놈의 인버스를 구하면 우변 g 인버스 f 인버스 이렇게 해서 이제 순서가 바뀌는 거야. 됐지? 항등함수가 뭐예요? 응? 어?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을 대항하는 거야. 뭐가 들어가든 간에 요게 그대로 나오는 함수. y = x인 거야. 응? 항등함수니까 항등함수와 자, 어떤 함수를 합성을 해볼게. 그러면 f를 예를 들어 y = x란 말이야. 그지? 집어넣으면 그 집어넣은 식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다는 말이야. 요건 합성 하나만 하다. 그래서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요건 해봤자 그대로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알겠지? 요거를 합성을 한 식의 전체 인버스는 f 인버스 g 인버스 하면 돼. 반대로 g 인버스 f 인버스가 돼. 됐지? 요게 합성함수에서 역함수 성질. 자, 저 내용을 알아야지 요거 푸는 거야. 자, 이 식은 복잡하다. 그지? 자, 복잡하지만 f 인버스 f에 자, 요 부분을 정리를 하면 전체의 인버스지. 그러면 각각의 인버스가 되는데 자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지? 그 뒤에 걸 먼저 써야 돼. 뒤에 있는 f를 먼저 인버스 식이고 g 인버스를 또 인버스 식이니까 g가 돼. 자, g 인버스의 또 인버스는 g다. 이렇게. 봐. 역함수는 이렇게 왔다가 한번 또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거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랑 같은 말이다. 그래서 g 인버스의 인버스는 g가 됩니다. 요까지고 그 다음에 저 끝에 f가 하나 됩니다. 여기에 1을 넣어라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위에 거를. 요 전체 인버스를 풀어준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요게 뭐가 돼? 항등함수잖아.
항등 함수는 없애는 게 아니고 있는데 합성해봤자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냥 GF 이렇게 써. 됐지? 그러면 1을 먼저 F에 집어넣어요. F. 자, 1을 F에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네. 자, 그놈을 G에 한 번 더 집어넣어. 자, G에 마이너스 4가 되면 마이너스 8이니까 요거는 1이 됐다. 자,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로, X에서 Y로의 함수 AX 플러스 B인데 A는 양수됐다. 1대1 대응이 되도록 상수 AB의 값을 정하셔야 해요. 1대1 대응이 되도록 상수 AB의 값을 정하라. 자, 이거는 봐.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쭉 가서 3까지. 요 수를 마이너스 2에서부터 쭉 가서 4까지 있는 수로 대응을 시켜요. 근데 요게 1대1 대응이 돼야 돼. 1대1 대응. 근데 A는 양수라고 했어요. 양수. A가 양수, 기울기가 양수다. 그지? 그럼 직선이 어떻게 생겼겠나?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올라가도록 생겨. 이해되지? 그럼 이렇게 올라간다는 말이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도 계속 커지는 거예요. 자, x가 요럴 때는 y 값이 요거지. 요 y 값이야. 그지? 근데 x가 더 커지면 y 값도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에 올라가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는 그러면 제일 작은 수부터 제일 큰 수까지 대응을 시켜보면 제일 작은 수가 제일 작은 수에 대응이 되겠지. 제일 큰 수는 제일 큰 수에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돼야 돼. 그게 A가 양수다 하는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A가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무조건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에서 0이 돼서 그럼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는 수는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래지? X가 커지면 Y도 커지기 때문에. 제일 큰 수는 대응하면 이게 제일 큰 수로 가야 돼. 3이 대응된 것보다 더 큰 수에 갈 수 있는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돼. A가 양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A가 양수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B 요 값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3A 더하기 B 요 값이 4가 됩니다. 자, 빼면 4A가 6이네. 4A가 6이니까 A는 2분의 3. 그럼 여기 A 집어넣고 B 구합니다.